인터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주체자 없는 자발적 행사에는 경찰이 개입할 권한이 없다. 대통령실도 국무총리실도 장관도 주체자 없는 행사의 제도적 문제점 지적하면서 책임론에서 조금 회피하려는 모습인데요. 이 주장들 법에 근거한 내용일까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제도적 법적 쟁점들 양분남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예. 지금 법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요. 집회 시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 이거 경찰이 개입할 수도 없고 이거 책임질 수도 없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럴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경찰관 직무집행법, 네. 도로교통법을 보면은 경찰은 도로가 극도로 혼잡할 때는 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취하죠. 취하죠. 거기에 단서로 네. 주체자가 있는 경우로서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것은 그렇겠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예. 아주 책임 회피성 이야기죠. 그래요? 예. 왜 근데 지금 다 입을 맞춰가지고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축제고 놀러 나온 거기 때문에 책임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이 정보가 뻔뻔스러운 거지. 후원무치. 그렇습니까? 예.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다른 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예. 112 신고가 있었습니다. 예. 112 경찰한테 6시 34분 그러니까 압사 사고 4시간 전에 압사 당할 것 같다. 이런 단어는 신고자도 처음 썼대요. 예. 뭐 우리도 어디서 압사라는 얘기를 쓰겠어요. 근데 압사 당할 것 같다. 너무 소름 끼쳐요.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 신고를 했는데 11건이나 이렇게 신고가 왔어요. 근데 경찰이 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11건 신고된 중에서 13번이나 압사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신고를 받던 순간부터 네. 최소한 여기에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경찰은 형사적 직무유기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직무유기죄가 되고 예. 신고를 받은 경찰관만 직무유기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신고가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네. 제 생각은 계속 일선까지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산서에서 현장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쭉쭉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는 요청을 했다. 네. 그래서 행안부 장관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단순히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신고를 받고 네. 책임 있는 결정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직무유기죄로 의율될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네. 고검장님까지 지냈습니다. 검사 시절에도 집회, 시위 혹은 혼잡 경비 이런 관련돼서도 회의하지 않습니까? 관계기관들 그렇죠. 다 모여서. 모여서 회의하죠. 이 정도 큰 행사면 모여서 회의했겠죠. 당연히 할로윈 대회를 처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도 많이 모였고. 그전에 많이 했으니까 할로윈 대회를 하면 예상되는 인원이 몇 명, 모일 네. 인원이 네. 거기에 필요한 경찰 병력은 몇 명, 네. 어떠한 대응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다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금년은 안 했어요. 저는 이거 안 한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요. 왜 이 회의를 안 했을까요? 대통령 이하 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래서 안전불감증이다. 그 여파로에서 이런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1120님께서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입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 때 한 말입니다. 네. 실제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무한 책임지겠다. 그런데 지금은 신고자가 없기 때문에 주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진상규명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셀프 수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해야 되는데 이거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우려도 나오는데 이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검찰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되어 있고
경찰은 오늘인가 보니까 뭐 용산구청인가를 압수수색했더라고요. 네, 용산구청, 이런 용산경찰서 다. 참사 자체는 수사할 수 있어도 네. 경찰관의 책임과 관련, 네. 형사 책임과 관련된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근데요 한동훈 장관이 검수완박법으로 대형 참사 검찰은 수사 한계가 있다 빠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참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검찰이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대형 참사와 관련돼서 경찰이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는 검사와 수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검찰 수사가 한계가 있다. 이 한동훈 장관의 말은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말은 대형 참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검사가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나 대형 참사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네. 경찰이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하도록 되어 있죠. 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분야에서 검찰은 검찰 분야에서 뭐 열심히 수사하겠다. 열심히, 네. 열심히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순한 신고를 받은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네.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예. 그 제1위선이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제1위선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예. 이걸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 만약 해서 제1위선까지 밝히지 못하거나 봐줄 수도 있을 가능성 이런 의식도 제 생각은 이거 특검 도입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래요. 아니 근데 왜 한동훈 장관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수사 한계 있다. 검찰 수사 한계 있다. 지금 분명히 수사를 네.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말한 것은 이제 제가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확히 모르나 제가 그 말을 선에 좋게 해석한다면은 대형 참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기가 수사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붙여서 경찰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진상을 수사하겠다고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런 발언을 했으면. 알겠습니다. 서유미님께서 일선 경찰들만 탓하지 맙시다. 폭력 주치자 등 평소에도 업무 과중한 동네입니다. 평시 인력 말고 특별히 인원을 충원했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윗선이 문제겠죠. 그렇죠. 이번에 그 정복 이번 경찰관을 13만 명이 모였는데 32명 배쳤다는 거 아닙니까? 32만 명. 13만 명 모였는데 정복 경찰. 네. 사복 경찰이나 전국에 32명. 아, 네. 용산 대통령 경비 하는 데는 700명. 네.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13만 명 모였는데 정복 경찰이 32명이면 거의 보이지 않았다는. 보이지 않는 거죠. 네네. 그리고 참사가 난 이후에도 경찰 배치가 안 됐어요. 경찰차가 오지 못했고 도로 통제도 안 됐고요. 12시 자정이 다 됐어요. 이렇게 사고가 나고 한참 수습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보이지 않고 2열로 줄을 맞춰서 걸어오고 있더래요. 천천히. 이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왜 구조를 제대로 못했는지 이 부분은 검찰도 나서고 경찰도 나서고 그렇죠. 다 나서서 다 나서서 네. 원인을 규명하고 예. 책임자 처벌하고 예. 또 대책도 마련하고 예.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참사에서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안 했을까? 우리나라의 컨트롤 타워는 왜 작동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타깝습니다. 인명경시풍조, 대통령 인식, 그러한 인식. 그리고는 계속 책임 회피하는 것처럼만 보여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어른들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될 어른들은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지금 뭐 하시는지 나는 아니다. 책임 없다고 다 이렇게 하다가 어제서야. 그렇죠. 이제. 녹취록에 나온 뒤에서 네. 마지못해서 지금 사과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경찰만 잘못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건 유감입니다. 그렇죠. 예. 네. 경찰은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예. 윗선에서 사전에 이걸 대비를 했어야죠. 네. 서울시장은 뭐 했습니까? 용산구청장은 뭐 했습니까? 이런 할로윈데 처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예. 서울 검찰청장, 중앙지검장은 뭐 여기 관련은 없는 겁니다. 검사장이 무슨 할로윈데. 예. 이제는 안 하죠. 시위 관리 그런 거는.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용산 얘기는 여기까지. 용산 이 참사 보시면서 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참 안타깝다. 예? 이런 참사가 일어난 나라에서
사는 것 자체가 안타깝다. 아무튼 이 참사에서 이 재난을 직시하면서 좀 배워야 될 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서울 한복판에서 청춘이 그렇죠. 예. 청춘이 그대로 압사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 골목에 있었을 뿐입니다. 좀 정치권 얘기도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법률 대책 하고 법률을 지금 담당하시는 위원장님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예. 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 얘기하겠습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구속됐고요. 예. 그리고 유동규 씨는 계속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자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재 검찰 수사 상황 어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예. 여러 가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사를 했죠. 올해도 했죠. 많이도 했죠. 하고. 많이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한 푼도 돈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입증됐을 뿐이지 먹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안 됐어요. 배임죄로 어떻게 엮어보려고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선 자금 하면서 유동규 입을 열면서 대선 자금 얘기가 나와요. 네, 대선 자금. 예. 그러면서 됐는데 앞으로 검찰은 이 방에 굉장히 수사를 모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유동규 김용의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떠나서 예. 만약 대선 자금 수사를 하려면은 네. 2003년도 대선 자금 수사 저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같이 했거든요. 예. 그때 여야 공히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김용이 돈을 받았냐면에 떠나서 예. 대선 자금 수사를 하려면 여야 공히 수사를 해야 돼. 이게 형평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죠. 예. 다 해야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동규 씨는 뭐 대장동의 핵심 인물이고 이 이재명 대표 예. 측근인 김용 씨하고도 친했고 정진상 씨하고도 친했고 예. 그런 분은 맞잖아요. 예. 그런데 합니다. 이 유동규 씨가 입을 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러면서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욱, 정민용, 유동규 그 동거녀까지 진술을 지금 일치하는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런 모든 진술은 남욱으로부터 네. 돈이 유동규까지 흘러갔다는 증거일 뿐이지 네. 이 돈이 김용에 흘러갔다는 증거는 유동규 진술 하나밖에 없어요. 유동규 씨가 얘기하고 있고 남욱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증거는 몰라도 진술은 나잖아요. 근데 남욱의 진술은 네. 유동규한테 돈을 줬다는 진술이지 네. 이 모든 증거가 유동규한테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일 뿐이지 네. 유동규에서 김용에게 돈이 흘러갔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유동규 진술인데 네. 유동규 씨가 진술하면서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고 김아무개 씨 모른다 했다. 네. 그때 그걸 보고 자기는 마음을 바꿨다. 네. 이야기하는데 네. 고 김모 씨가 이게 유명을 달리한 게 작년 12월 달이었어요. 12월입니다. 그러면 유동규 씨 말대로는 작년 12월 달에 마음을 바꿔서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그때는 말 안 하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네. 이런 진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술에 신빙성이 과연 있겠는가? 그러면 그 대선 이후 그 정권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얘기가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죠. 심경의 변화도 없었어요? 네, 없었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렇죠. 아니 네. 지금 본인이 심경이 바꾼 게 고 아무개 씨를 김아무개 씨, 네. 김아무개 씨를 몰라서 그랬다는 건데 네. 그 사실 작년 10월 달에 알았잖아요, 자기가. 예. 마음이 바꾸면 그때 바뀌었어야죠.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이야기했으면 검찰이 진즉 발표했겠죠. 네. 대선 전에 했겠죠. 더 치명적으로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재명 대표다 이렇게 지금 유동규 씨와 그 주변 사람들은 지금 진술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도 네. 작년에 많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많았죠. 그분이 누구냐. 네. 근데 작년까지 결론은 네. 이재명 대표는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욱도 작년에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김만배는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지적했습니까? 했지만은 그것은 자기가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고 얘기했고. 이야기했죠. 남욱은요?
남욱은 인터뷰와 검찰 신문에서 이재명 측과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이재명과 그분이 관련이 없다.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랬죠. 네. 그런데 예. 갑자기 지금 그분이 이재명 측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 대선 전까지 대선 전에 바뀐 내용 아닙니까? 대선 전에 네. 대선 전에 바뀐 거 지금 남욱이 나와서 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정권이 바뀌니까 또 진술이 바뀌는 거예요. 이 부분도 지금 대통령이 바뀌니까 예. 남욱도 진술을 바꾸고 그분도 이재명이 아니라고 했다. 예. 이재명으로 바꿨다. 그래서 네. 남욱 진술 자체가 예.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무슨 증명이겠는가.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면서 나온 진술인데 이게 무슨 신빙성이 있겠나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유동규도 남욱도 지금 진술이 바뀌었는데 대선 이후로 바뀌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 다 주고 이렇게 기록을 다 넘겼다고 합니다. 판도라의 상자 열릴 것 같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오고 있죠. 검찰 주변에서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네. 예. 사실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공무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개발업자들,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가들은 뭐라도 할 수 있는데 공무원 신분인 사람이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손을 잡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훨씬 더 무겁게 처벌돼야 되는 게 맞죠? 맞죠. 유동규 전 본부장은 근데 어떻게 풀려난 겁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데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예. 그래서 금년 10월 20일 되면은 1년을 마치고 예. 이제 구속기간 만료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9월 26일인가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유동규를 기소를 합니다. 네. 그럼 통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구속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만기가 다 된 걸 압니다, 검사가. 네. 근데 추가로 기소할 경우에는 네. 그 사람이 엄청나게 검찰의 이쁨을 타지 않는 한 추가 범죄 사실에서 사전에 영장을 받아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오는 날 구속 다시- 집행을 하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하거나 예. 아니면은 이건 검찰이 이니시티브를 쥐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러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재판받고 있던 사건에 병합 청구를 하면서 법원에다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을 구속을 계속 해달라고 연장해달라고 의견을 했죠. 대죠. 네네. 검찰은 첫 번도 안 했고 두 번째도 안 했어요. 두 번째 안 한 것을 했다 국정감사장에서 들통났죠. 근사시 없는 걸로 네. 법원에서. 자, 이 자체만도 유동규는 엄청난 혜택이 한 거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네. 유동규가 8억 4,700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챙겨 2억 4,700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돈만 따져봐도 이거 구속 사안입니다. 정치자금 위반을 하다. 그렇죠. 근데 이거 공무원 풀어줬어요. 수준이었잖아요. 풀어줬어. 또 하나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보면은 이 돈을 주는 조건이 남욱이 조건을 걸어요. 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안양 박달동 부대 이전 사업, 예. 부동산 신탁에서 살려봤는데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겠니? 이럽니다. 네네. 그것이 오케이에 대해서 돈을 받았거든요. 예. 이렇다면은 최소한 너 알선 수재나 예. 뇌물로도 갈 수가 있는데 뇌물이죠. 갈 수 있는데 이것을 훨씬 형의장은 정자법으로 내렸다는 것이지. 그래서 엄청난 혜택을 준 거죠. 그러면 검찰하고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이거 플리바게닝 이거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죄를 좀 깎아줘.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좀 플리바게닝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법상은 플리바겐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검사들 많이 했잖아요. 지금껏. 지금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고검장님은 안 했고요. 네. 그런데 네. 이런 행태는 플리바겐으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예. 예. 특수부 검사들이 많이 했어요. 예. 제가 BBK 수사 때. 그랬어요? 그렇죠. 예. 네. 제가 그래서 검찰의 수사 잘못됐다고 했다가 특검이 열렸습니다. 예. 근데 특검도 잘못했어요. 이거 의심을 받는 거지. 플리바겐하고 있다고. 네, 특수부 검사들이 그랬어요. 네. 제가 이름 10명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 근데요. 이제 김용을 넘어서 정진상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도 언급하고 있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정진상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공소장을 봤어요. 네. 그 밑에 김모 씨 기소하면서 검찰이 그렇죠. 네. 공소장에서 정진상과 우리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로 공범으로 적시를 해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수사 실무상 조사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그것은 수사 실무상 별로 있지 않는 일이고 우리 형사소법 무죄 추징 원칙에도 반합니다. 이것은 이미 검찰이 답을 정해놓은 수사라고 했다. 결론에 기소를 전제로. 기소를 전제로 하고 있다. 네. 자, 정진상 이름 나옵니다. 김용 정진상 이름 나. 그 다음은 이재명인데요.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접 수사할까요? 조응천 의원은 고사작전처럼 수사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국회 뭐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오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일견 봐서 체포동의안을 던지리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겁니다. 네. 검찰도 우리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고 네. 우세를 씌우기 위해서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것, 부결될 가능성도 아주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검찰은 많은 리스크를 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중할 겁니다. 네. 체포동의안을 던질지 않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체포 쉽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체포영장, 체포.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은 소환 당연히 하죠. 소환합니까? 당연히 하죠. 언제쯤 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지만 조만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조만간 소환 준비하고 있군요. 부르자마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는 못하죠. 예. 만약에요. 예. 쉽지 않을 거다. 검찰도 이 정치 상황을 보고 부결되면 리스크가 커지는 걸 생각할 그렇죠. 텐데 예. 만약에 부결되면 이걸 또 국회에서 막으면 민주당도 리스크가 커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그 점을 이용해서 네. 검찰이 영장을 체포동의안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체포동의안이 설사 예. 국회에서 가결이 돼도 네. 나는 법원에서 나온다는 보장 못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비춰졌던 검찰의 증거관계를 보면은 네. 뭔가 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증명년 차차하고라도 이재명 대표와 연결됐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없어 보여요. 그래요. 예. 김용 정진상은 그 다리가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한 네. 알겠습니다. 진실 여부를 떠나서 네. 안 되는 거죠, 법률적으로. 자,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십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이 소환하겠다. 이렇게 소환을 발표하면 나갑니까? 그건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예. 결정해야 될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검찰은 부를 것이다. 조만간. 부를 것이다. 네. 하지만 이 판단은 이재명 대표가 한다. 예. 네. 체포동의안을 청구할지 안 할지는 또 그때 상황을 볼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에서 이렇게 영장이 기각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특검은 됩니까? 대장동 특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은 처음 대장동 특검은 화잔치기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작년에. 네. 그런데 지금은 국민에서 특검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특검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네. 아직 이제 불투명한 상황이죠. 네. 정치 상황을 봐야 됩니까? 봐야 되죠.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할 말은 많은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번에 또 모시겠습니다. 하시죠. 네, 네. 예, 예. 아무튼 오늘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분남 법률위원장이었습니다.